사회주의의 정의, 한번 볼게요. 네이버 사전 봤습니다. 사회주의 정의가 3개로 나와요. 사유재산제도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뭐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래요. 뭐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에. 두 번째 보면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여 가는 과도적인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요 개념은 나는 공산주의자야, 나는 막시스트야, 그 인류의 역사는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귀결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개념이 바로 사회주의인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르크스주의에 대립되는 사회민주적 사상 또는 그 운동. 세 번째 좀 이상해요. 막시즘 사회주의 아니에요? 막시즘 사회주의 아니에요? 막시즘 사회주의예요. 과학적 사회주의. 요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냄새를 좀 맡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 왜 이럴까? 그러니까 막시즘, 뭐 폭력혁명 주장하는 것들, 그거는 원래 사회주의가 아니야, 이런 주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가장 솔직한 정의는 사실 이거죠. 이거는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건 비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요 세 번째 정의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뭔 소리냐 했어요. 마르크스주의, 과학적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일들 진행했던 거예요. 이것도 보면요,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끌고 온 건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경제와 모든 사람의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이다. 여기 다양한 사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 소유라는 공통 요소를 공유할 뿐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한 가지 정의는 없다. 이게 솔직한 설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주의라는 정의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주의 하겠다고 했다가 망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레닌, 스탈린, 그리고 또 폴포츠, 이런 사람들, 뭐 마오도 그렇고, 뭐 중국 사실 망했죠. 그 시장 경제 안 했으면 망했죠. 그 폴포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김일성도 사회주의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면서 유토피아 만들겠다고 하고 실패했는데, 사회주의를 한 가지로 포괄하는 정의는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또한 전략인 거예요. 우리의 사회주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스탈린이 독재했던 거야, 사회주의는 좋은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나무 위키에서 긁어 온 건데, 요거 그러니까 솔직하죠. 사회주의는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게 쓰인 말이다. 좁게는 스탈린주의자들이 계속 주장했던 막스 레닌주의다. 두산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를 하고 있대요.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를 하는 게 솔직한 겁니다. 솔직하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요것도 두산백과인데, 아주 넓게는 사회주의라는 말이 개인주의와 발견되는 말로 쓰이는데, 이 경우 공동체주의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다. 요 말도 맞아요. 그리고 공화주의자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자를 자칭하지 않는다. 공동체주의,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레스푸블리카, 리퍼블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공화주의 국가입니다. 공화주의가 어떻게 생겼냐? 프랑스 혁명가들이 공화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가? 평가를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공화주의가 이렇게 나왔던 배경에는 우선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정을 시작한 근거가 되긴 해요. 근데 프랑스 혁명가들이 주장했던 공화정은 자유평등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혁명가들만의 자유평등 박이었던 거예요. 그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도 공화주의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화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뭘로 볼 것인가, 공익의 가치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공화주의는. 저희 트루스포럼도 사실 공화주의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또 그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진실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우리 트루스포럼이 생각하는 그 보수주의 기본적인 가치, 이게 핵심적인 가치고, 저는 이게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공화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라고 안 해요, 자기를.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공화주의 구별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반대하는 것을 기본적인 골자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 국가가 갖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게 다 국가가 다 갖고 가는 건 사실 실패했잖아요, 소련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 그 다음에는 국가가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면 되지? 어떤 형태로 뭐 사회적 소유라고 하면서 이걸 협동조합 형태로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연금사회주의예요. 연금사회주의. 국민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이 돈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예요. 이런 데들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또 실현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이견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분파가 생성이 됐다. 예.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 다 사회주의입니다. 다 사회주의. 다 사회주의인데 이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 적었는데 공상적 사회주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는 자기 이론을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마르크스주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역사 발전론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내부적인 모순에 따라서 붕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산사회는 도래해. 이게 왜 내부적인 모순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순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산사회가 도래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막시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레닌주의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우리 프롤레타리아 단결해서 혁명 벌이자 한 거예요. 스탈린도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어봤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주장이 약간 이렇게 독특하게 가미한 건 뭐냐면 그래 혁명을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가 필요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동시에 일어나야지 혁명이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선 소련만이라도 하자. 우리 러시아만이라도 하자. 그리고 주변에 우리 나라들 있잖아. 우리끼리만이라도 하자. 일국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일국사회주의. 그래서 요게 스탈린주의인 거예요. 근데 스탈린은 자기 주장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또 나중에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스탈린한테 이제 숙청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국가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소련 망했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만 이렇게 해서 혁명을 할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세계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서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같이 일어났어야 돼. 이게 바로 트로츠키주의예요. 트로츠키주의. 예. 그래서 소련 망하고 나니까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막 거봐 우리 말이 맞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마오이즘은 중국식 사회주의인 거죠. 중국 특색 사회주의고 유교하고도 짬뽕이 됐습니다. 유교하고도 짬뽕이 됐고 원래는 스탈린하고도 되게 친했어요. 근데 나중에 스탈린이 갑자기 죽었어요. 사실은 스탈린 꼬봉이었죠. 스탈린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서 우리 유교 전쟁도 빨리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스탈린이 딱 죽고 나니까 이거 좀 이상해진 거예요.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그래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주의야? 막 이러면서 프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오가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스탈린 보고 독재했거든. 그리고 마오는 자기도 이렇게 격화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하다가 이제 독자적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러니까 마오이즘, 독자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합니다. 중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다 넓고 어쨌거나 국민당하고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여기서 주장했던 게 문화대혁명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잔재를 우리 다 없애버리자 하면서 문화에 집중을 했어요. 문화에 집중을 했는데 이 문화에 집중한 걸 보고 유럽에 소련을 싫어하는 또 다른 사회주의자들이 중국이 맞아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한 나라의 문화를 뒤집어야 돼 이러면서 6.8혁명 아시죠? 6.8혁명 했던 사람들이 마오이즘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갑니다.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사민주의는 그래 나 혁명 포기했어. 그냥 자유민주주의 인정할게. 의회 민주주의 인정할게. 하지만 그 안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안에서 인정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 사회주의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나는 사민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체 사상하는 사람들도 나 사민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민주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는 사민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은 비슷비슷한데 원칙적으로는 민주사회주의는 혁명을 지지해요. 나 혁명할 거야. 근데 선거로 할게. 선거로. 혁명은 할 건데 선거로 할게 라는 겁니다. 뭐 문제 없을까요? 선거가 뭐 공정하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어쨌거나 선거로 할게. 민주사회주의. 이게 디모크라틱 소셜리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주 지금 기승입니다. 패비언 사회주의, 그 삼인주의 일환이고 그 영국에서 생태사회주의, 생태자유주의가 자본주의는 환경의 적이다. 왜냐하면 개발하니까 막 개발하고 토지 개발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환경의 적이다. 이러면서 환경사회주의인 거예요. 생디칼리즘 뭐냐면 이게 신디케이트주의, 그러니까 조합주의입니다. 조합주의. 약간 변형된 형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국가가 소유 안 되면 이게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했던 거. 되게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 있어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왜냐면은 사회주의 이거는 공산당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멍청한 놈. 그 반대쪽에서 우리가 멍청하지 않은데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눈을 맞춰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